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 최초 인류사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건설했던 이란. 그러나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330년 끝으로 서방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 못 가 몇 년 후 요절을 하죠.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그가 넓혀놓은 알렉산더 제국은 뿔뿔이 찢어지게 되고 이란 땅에는 동서양을 아울렀던 알렉산더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였죠. 셀레우코스 왕조를 개창한 건 셀레우코스 1세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습니다. 비록 이전 페르시아의 중심부와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한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더 제국 중심부는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등이었지만 셀레우코스 1세는 국가의 서쪽에 해당하는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등으로 국가의 중심부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넓혀놓은 영토가 찢기는 걸 원치 않았고, 반면 독립을 하려던 셀레우코스 1세의 셀레우코스 왕조는 마케도니아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기에 국가의 중심부가 조금이나마 유럽 쪽에 가까워야 전투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최대 강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해 넓혀놓은 영토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 영토에 준하는 넓은 강역이었죠. 셀레우코스 왕조는 동서양의 문명이 합쳐진 헬레니즘 문화를 신봉하며 동방의 이란 땅에 그리스 문화를 다소 강압적으로 주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영토에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통합되어 있었고, 그 중엔 셀레우코스 왕조의 우호적인 민족들이 있는가 하면 서양인들이 지배자로 군림하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에 적개심을 가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독립의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아무리 셀레우코스 왕조가 동양의 문화에도 열려 있었으며 동서양 문화의 공존을 추구했다지만 그럼에도 그리스계 서양인들이 지배층으로 있으니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셀레우코스 왕조의 적은 내부 이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최대의 적은 이집트였죠. 이집트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당시 정복되었던 곳이죠. 알렉산더 사후 알렉산더 제국이 이리저리 찢어질 때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수립되었습니다. 국경을 맞댄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텔로마이오스 왕조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왕조의 국경지대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역이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주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동방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무려 100여 년에 걸쳐 총 6차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을 시리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6차례나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듯 매 전쟁마다 승자가 있긴 했지만 항상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이었기에 6차례에 걸친 시리아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한창 서방에만 신경을 쓴 사이 이란의 동부, 즉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일대에선 토착 민족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반기를 대며 봉기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반란이 카스피해 남동쪽, 이란의 북쪽에서 흥기한 파르티아였습니다. 기원전 247년 건국된 파르티아 왕국은 카스피해의 토착 민족이 수립한 왕국으로, 그들은 페르시아의 직계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외지 민족인 서양인들이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공격했죠. 파르티아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동쪽에서부터 치고 서진했으며 셀레우코스 왕조 내부적으로도 만성적인 왕위 계승 분쟁으로 약해지면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란을 거쳐 튀르키예 남부까지 이르렀던 셀레우코스 왕조는 어느덧 시리아 근처에 국한되는 영토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서방에서 새로운 적이 나타나니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한창 벌이던 중 결정적인 패배를 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셀레우코스 왕조로 망명을 맞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니발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6대 국왕 안티오코스 3세를 부추겨 로마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기원전 190년 오늘날 튀르키예 영토인 마그네시아에서 대격돌이 이루어졌고,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대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전사자가 3만이 넘었고 로마군 전사자는 겨우 300명이 넘었죠.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안티오코스 3세는 강화를 통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셀레우코스 왕조는 계속되는 토착 민족들의 반란으로 영토가 점점 더 축소되었고, 기원전 64년 로마의 3두정 중 한 명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시리아 원정에 나서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란을 잃고 시리아로 영토가 국한됐을 때 이란을 영토로 삼은 국가는 앞서 설명드렸던 카스피해 남동쪽 토착 민족이 세운 파르티아 왕국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왕국의 국왕들도 옛 페르시아처럼 샤한샤를 칭하며 페르시아의 후예임을 자처했습니다. 다만 파르티아 왕국을 건설한 민족의 주체는 고도화된 문명을 가지지 못했기에 파르티아의 문명과 도시들과 문화들은 상당수 셀레우코스 왕조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서양 그리스 문화들이 퍼져 있었죠. 그 와중에도 과거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존중과 복원 과정도 활발히 이루어져 더 헬레니즘 문화가 다채롭고 융성해졌죠. 파르티아 왕국을 건설한 민족 주체는 유목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르티아 왕국의 군사가 상당수 기병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 기병들의 기마술과 궁술이 특히 대단했다고 하는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 위에서 허리를 돌려 뒤로 화살을 쏘는 배사법, 바로 파르티안 샷이 파르티아 왕국의 기병들로부터 유래한 거랍니다. 기원전 64년 시리아 영토로 축소되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에게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간 셀레우코스 왕조는 로마와 동방의 국가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사라지면서 로마와 파르티아 왕국이 국경을 맞대었고 이젠 둘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중 유명한 전투가 기원전 53년 카르헤 전투라고, 역시 로마의 1차 3두정 중 한 명인 크라수스가 감행한 동방 원정에서 로마군과 파르티아 왕국이 격전을 벌였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병력은 4만에 이르렀고 파르티아군은 2천 정도였는데 카르헤 전투에서 파르티아가 승리한 겁니다. 로마군 사상자가 4만 중 무려 2만 명에 육박했다죠. 로마군은 파르티아의 기병대에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며 여기서 파르티안 샷이 유명해진 겁니다. 하지만 파르티아의 기념비적인 승리는 사실상 카르헤 전투가 마지막이었고 이후 로마 제국으로 접어든 로마는 지속적으로 동방 원정을 감행하며 파르티아를 압박했습니다. 파르티아 왕국도 내분으로 로마군을 감당하지 못했고 로마군의 지속적인 동방 원정에 파르티아의 국력도 쇠퇴하죠. 결정적으로 로마의 21대 황제 카라칼라 황제가 대규모 동방 원정을 지시했고 서기 217년 니시바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승자는 무승부, 양측이 전부 진 전투였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서로 막심했죠. 로마군도 더 이상 파르티아를 공격할 수가 없었고 파르티아도 추가적인 그 어떤 전투를 수행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파르티아가 페르시아의 후임을 자처했다고 하지만 명백히 따지면 후예가 아니죠. 파르티아 민족의 발상지는 카스피의 남동쪽, 즉 이란의 북쪽이고 예전에 파르시아를 세운 민족의 주체는 이란의 남쪽, 파르사라는 지방에서 기원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파르사 지방에 계속 거주하던 진짜 찐 페르시아의 후임 민족들은 파르티아가 페르시아의 후임을 자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파르시아 지방의 민족들이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페르시아의 후예라며 파르티아로부터 독립하고 페르시아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부활시킨 주체는 옛 페르시아의 황실은 아니었죠. 옛 페르시아의 황실은 아케메네스 가문이었고 부활한 페르시아의 황실은 사산 가문이었기에 각각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구분합니다. 서기 224년 불의 제사장 출신이라고 추정되는 아르다시르 1세가 샤한사에 등극하며 공식적으로 페르시아를 부활시켰고 그해 로마와의 싸움으로 빈사 상태가 된 파르티아를 멸망시키면서 이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초기에는 로마와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에도 결정적인 승자가 결정되지 못하자 이 중반기부터는 로마와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였죠. 겨우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사산조 페르시아의 또 다른 외부 위협이 도래하는데요. 3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